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입안 제한에 대한 부분 배웠고요. 자,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배울 때도 이 공지를 통해서 이제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공지수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이 수립을 입안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 대신에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민 공람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일에도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협심승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조사부터 보면은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초조사는 무엇이냐면요. 뭔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통해서 그 해당 지역을 개발할 거잖아요. 개발하기 전에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황 파악입니다. 현황 파악할 게 많습니다. 인구, 경제, 교통, 환경 등 현황 파악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 현황 파악 외에도 기초조사의 내용 가운데 토지적성 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부터 배울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기토제,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토제환 이렇게 입에 붙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기초조사만 나오고요. 기본계획에서는 기토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관리계획에서는 거기에다가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기초조사라는 카테고리 내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환경성 검토도 이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도 기초조사의 내용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환경성 검토든 토지 적성 평가든 재해 취약성 분석 등 이런 것들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각각의 이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생략 사유가 중요하거든요. 그 생략 사유를 잘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조사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제환이 있는 거예요. 기초조사의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생략 사유가요. 기초조사에도 있습니다. 생략 사유. 요거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에도요. 생략 사유 B가 있어요. 재해 취약성 분석에도 C가 있어요. 환경성 검토에도 D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조사 생략 사유는요. 이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제환 생략 사유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데요. 이런 사유는요. 환경성 검토도 할 필요 없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공통 요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적성 평가에 해당되는 이 B는 이 B에만 해당되는 생략 사유입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의 C는 이 재해 취약성에만 생략되는 사유고요. 환경성 검토 D는 역시 환경성 검토에서만 생략되는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B, C, D는요. 단독 생략 요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A는 이제 공통 생략 요건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기초조사가 생략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본 기본계획에서는요. 똑같이 어떻게 돼 있죠? 기초조사가 있고 토제가 있다고 그랬죠? 토제가 있는데 여기선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지만 기초조사 생략 사유라는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생략 사유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밑에는 관리계획은 생략 사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도요. 면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면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부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요 차이점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략 사유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조사의 의무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있었던 그런 기초조사의 내용을 쭉 가져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대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계획에서도 그대로 썼고요.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만요, 이렇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 개발이 된 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인 경우, 요게 이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에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기초조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성 검토 보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 해안수산부 장관을 말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이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이 환경이니까 환경성 검토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환경 영향 평가 아니고요. 환경성 검토입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는요, 더 상위 수준의 환경 평가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요, 기초조사의 내용에 역시 요 두 가지를 포함하여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제 핵심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요 기초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위 내용에 의하면은 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주역성 분석 공통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것의 성격을 보면은 요 옆에 설명에도 나왔지만 개발이 이미 끝나서 나대지가 없거나 큰 규모의 공사 계획이 없거나 하는 그런 소규모, 비교적 소규모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에요. 자, 도심지 중에서도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도심지는 특히 이제 상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은 이미 개발이 될 대로 된 지역이에요. 그 개발이 그렇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기초조사를 실시했겠죠. 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역이므로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고요.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요.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자, 2%라는 것은 이 빈 공간이 아주 적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건물들이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미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는 기초조사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예요. 자, 이것은 이 숫자를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즉 뭐냐면은 도로 12m 이상의 그런 큰 규모의 공사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그런 공사 계획이 없으면 굳이 또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인데요. 자, 그 원래 있었던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체를 하니까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뭐 일종의 서류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뭔가를 해야 될, 물리적인 행동을 취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니까 뭐 기초조사 할 필요 없고요. 다른 법률에서 이미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 또 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기토 제환의 모든 공통 생략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공통 생략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 환경성 검토보다 상위 수준의 환경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더 설렁설렁한 환경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요. 자, 이거는 이제 단독 생략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른 환경성 검토나 재해취약성 분석과는 이제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고유 사유를 보면은 역시 기초조사 생략 사유 중에 어느 하나,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빈번하게 또 5년 이내에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자, 주상공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상업지역 나왔어요. 이 상업지역을 유심히 보세요. 위에서 우리가 요 상업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도 상업지역이 나왔습니다. 위에서는 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됐고요. 밑에도 이 상업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토지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주거지역, 공업지역도 나와요. 기초조사에서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밑에도 개발제한구역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해제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도 이미 사업계획이 이제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요 8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위에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2반 나왔죠? 물론 환경성 검토에서도 2반 나왔는데 이거는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연결시키면 되니까 문제였고요. 기초조사 생략사에서는 2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토지적성 평가에서만 2반 나와요. 물론 앞부분에 이제 어떤 조건이 나오죠. 조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 이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요 위반이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연결시켜도 무난합니다. 그 외에 이제 위반이란 단어가 없는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것이 이제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미 보전으로 평가가 난 곳이에요. 개발을 하지 말라는 그런 구역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할 이유도 없는데요.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 제한 지역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뭐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 철도나 도로, 뭐 가스 등 설비 등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딱 해당되는 그 구역만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이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이 주가 돼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 개발 구역 안에서의 기반 시설은 토지적성 평가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나 남았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역시 기초조사 생략사유에 하나에 해당되고요. 도시군 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했어요. 위에는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개발 행위 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또는 공간시설 중에 녹지, 공공공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요 굉장히 작은 시설들입니다. 그런 것까지 공공에 해당되는 작은 시설까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요 토지적성 평가와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이 토지적성 평가는 다시 전체적으로 문둥그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미 개발 용도로 이런 이반 함으로써 개발 용도로 정해진 땅이에요. 그러므로 재차 이 토지적성 평가라는 것은 개발 가능성을 이제 묻는 건데요. 이 토지가 얼마나 적성이 있느냐 그런 거죠. 다시 재차 개발 가능성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성격을 이해하시면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조사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요. 그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이 공청회가 아니라 공고 및 열람 방식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이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왜냐하면 기공지 위반이잖아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방식은요. 원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생략 가능 사유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칙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당연히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 상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꼭 공청회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관리계획에서는요, 이 공람 방식의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는 사유가 있어요. 이제 그게 또 차별점이 되겠고요. 어떤 것이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도시지역 축소 등 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위에 첫 번째 사유는 그냥 뭐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어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사유가 있을 때 요청함으로써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보면요, 이 주민공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공람을 합니다. 이 6위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6곳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6곳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고된 것을요, 도시군 관리계획안이 공고됐잖아요. 요것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하고 반영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되겠죠?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등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원칙은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만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까지는요, 위에서 이미 의견을 들었어요. 더구나 이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이런 변경은요, 굳이 또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에 지구단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지구단위 계획의 성격을 아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핀셋 개발하는 건데요. 뭐 아주 작은 국부적인 범위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하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주 작은 범위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 속도가 생명인 이 핀셋 개발에 있어서 굉장한 시간 지장 초래할 거예요. 사실 이 지구단위 계획은요, 사업 속도가 생명이에요. 사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면은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적으로 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지연되는 만큼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진행이 생명입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지금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사항을 종합 비교한 내용,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 있죠? 이런 거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생략 가능 요거 있다 그러면 요거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밑에는 면제 사유 있다라고 적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쓰인 요 세 가지는 이 기초조사와 마찬가지로 다 생략 가능하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하는 김에 이쪽에도 요 주민공람도요. 요 위에는 생략 가능하지 않았죠. 그러나 주민공람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진행할 때는 생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세밀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제 결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자, 원칙은 이제 시도지사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원칙은 시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요. 자,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외 1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두 번째가 예외 2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이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뭐 수원이나 고양시나 창원시 그런 게 해당되겠죠.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고요. 그런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시장 또는 군수가요. 본인들이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위반했기 때문에 직접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지역 밀착형 아주 소규모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충분히 위반하고 또 결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면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 군수급으로 내려가서도 위반 및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예외적 결정권자가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전제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용도구역이 개, 도, 시,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 나왔고요. 또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나 단지 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인즉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개정된 부분인데요. 원래는 그냥 해양수산부 장관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까지 포함됐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자, 밑에 가로 안에 구분되는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구역 중에요.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클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 또 한 가지가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도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바뀐 당에 이제 시험에 바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해나 다다음해 이런 부분이 좀 법률 조항이 안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약간 시험에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요. 여기도 역시 협심, 승 대신에 이제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협의가 이제 필요한데,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도지사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문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심의도 또 거쳐야 돼요.
이렇게 협의했으면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결정하려면요, 이렇게 짝이 지어지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이제 결정하려고 하면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이 또 예외 조항으로 상황을 좀 복잡하게 하죠. 이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결정을 하려면요, 시도지사가 이 아주 지역 밀착형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수 없으니, 그리고 사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심의 조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요. 자, 그래서 이 건축위원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일종의 이제 건축에 관한 전문가 집단인데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주 상세 계획인데 건물 배치에 대한, 그리고 뭐 건물의 색채, 형태, 이런 그 아주 건축 상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인 건축위원회의 손길을 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협의와 이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자, 생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관계행정 중앙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이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 없이 그냥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경미한 사항은 항상 생략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을요, 고시 및 열람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람토록 해야 되는데요. 열람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열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서류를요, 이 밑에 있는 6인에게 송부를 해요. 자, 송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얼마 동안 열람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입안 단계에서 보면은요, 내용에 우리가 전전 페이지에 보면은 14일 이상 입안 내용을 열람을 해라 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열람에 대한 기간이 없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먼저는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여기 숫자 보면은 엄청나죠? 이거 별것 아니지만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도고날, 도루고 면도날, 도루코 면도날 있죠? 자, 도고날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거 껴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 도면이 아니라 무슨 뭐 결정의 고실로부터, 그 다음에 지형 도면을 작성한 날로부터, 혹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뭐 이런 식으로 도고날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거나 문장이 바뀌면 다 틀린 겁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이렇게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라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뭔가 이미 사업 또는 공사가 착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땅에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들이 이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줄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으니 그들에 대해서는 좀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득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공사를 실제로 착수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허가만 받아놓고 있다, 그런 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착수해야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손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요. 두 곳이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조정구역인 경우에는 약간 또 다른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실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유gin에게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구역의 개도시 수라고 그랬죠? 그 중에 시, 수가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둘만 이런 조항이 있냐,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은 다른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신고나 허가 없이 위에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gin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신고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공사는 계속하되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실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어떤 때는 3월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3개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월이라는 표현과 개월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 월이라는 표현은 오래된 법령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3월이면 진짜 1월, 2월, 3월 그 3월을 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법령,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법령들에는 이 3개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주택법 같은데 특히 뭐 전매 제한 기간 뭐 그런 거 자주 바뀌죠. 그런 경우에는 개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래된 법령이 이제 이 국토계획법을 포함해서 도시개발법, 뭐 건축법, 농지법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는 월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형도면이라는 게 이제 상세 도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 지역에 내 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요. 그 작성권자를 보면은 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6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고시되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요, 본인들이 직접 한 경우에는 이런 6인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만약에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면은요, 바로 위에 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은 굳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시장 군수가 바로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는요,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끝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5년마다 그것이 타당한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한다. 자, 그래서 이 오타 기관이라고 그랬죠. 5년마다 하는 게, 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년이라는 숫자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조항을 보면요.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함께 동시 입안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동시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이고요. 자,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경우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자, 보시면은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있고요. 해당 지구단위 계획 안에 야대지 면적이 3%인 경우 요거 틀렸네요. 2%라고 그랬죠. 숫자 요거. 그래서 바로 답을 고르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밑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12m 이상 도로, 도심지의 이 상업지역 나옵니다. 그렇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자, 지구단위 계획이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도 해당되죠. 자, 여기에는
없다 할지라도요. 기초조사 생략사유에 있으면은 그것도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기초지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보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즉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있을 때 그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인 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있으니까 기초조사 생략사유와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 환경성 검토에 대한 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기초조사 사유가 있는 건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데,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딱 있네요. 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이거는 일단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거를 다시 보면요. 개발 제한 구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던 거죠. 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여기 8번에 개발 제한 구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자, 요거죠. 그래서 두 개가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지, 요게 이제 환경성 검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 자, 역시 이제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이라는 키워드 유의 있게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뭐 환경에 관한 이반이 아닌 경우는 다 이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도요,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 생략 사유가, 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지역 축소. 그래서 이 도시지역 축소라는 말이 나오면요, 아, 이거 경미한 거구나, 그래서 뭔가를 생략할 수 있구나, 그렇게 연결시키셔도 무방합니다. 자, 72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왔죠.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는요, 그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이었고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위하고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제인데 문장만 약간 꼬아놨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 그러면은 그 시장 군수 선에서 끝나지 그 도지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자, 개발 제한 구역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요거 주의해야 되죠? 시가와 조정 구역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 시도지사가 지역 밀착역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주 상세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건축위원회를 개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애 요청 없이도, 자, 여기서 이제 낌새를 차려야 됩니다.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때만, 그럴 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요, 그때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 날인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시험 많이 나왔죠? 지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게 중요하죠.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는 신고나 뭐 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단지 이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자,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3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암기 코드를 수시는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에서 나오는 그 착수한 자는요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도 같이 비교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동시 입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직접 입안한 경우입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간 재고조와 계획이라는 파트부터 다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